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경로에서 특정 파일을 한번 추출하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목적은 말 그대로 모든 경로에서 특정 파일을 추출하는 건데요. 파이썬 기초 과정 중에 하나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선보이려고 합니다. 특정 파일을 추출하는 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예를 들면은 파워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거 윈도우에서 내장되어 있는 쉘 스크립트형 언어 중 하나인데요. 파워쉘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get child item이라고 child item이죠. get child item이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손쉽게 뽑아낼 수 있고요. 또 다른 건 이제 파이썬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OS에서 이제 OS 리스트 덜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 try except 그리고 form은 그 if else 해가지고 한번 파이썬의 여러 가지 문법들을 종합해서 사용해가지고 특정 파일을 추출하는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OS 이제 소문자로 할게요. OS 워크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또 추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문법을 한번 같이 사용을 하면서 파이썬의 기초를 학습하는데 여러분들과 좀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파이썬의 베이직이죠. 베이직. 네, 베이직을 좀 같이 한번 학습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실상 좀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혹시나 파이썬을 아직은 조금 개념이 좀 애매하게 좀 문법적으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을 좀 같이 정리하는 과정으로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영상 이제 이번 시간 이제 렉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열어놨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파이참 코드를 열어놨거든요. 참고로 아직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네요. 특정 파일을 지금 어떤 걸 지금 사용하게 되는지 여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OS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장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 체제를 핸들링할 수 있는 내장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로 뭐 피부로 인스톨을 하실 필요 없이 파이썬에 내장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f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수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함수를 쓰는 이유는 재사용 때문이거든요. 재사용.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수를 써가지고 어떠한 이제 반복되는 명령어를 쓰고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렇게 어떠한 특정 디렉토리 안에서 디렉토리가 있을 경우 그걸 다시 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 준비했고요. try except는 여러분들이 혹시 찾는 과정에서 뭐 퍼미션 에러라는 게 예를 들면 특정 폴더를 하나 뭐 이제 찾을 때 아니면 특정 파일을 찾을 때 그 파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막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시스템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오픈되어 있는 파일인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시스템 관련된 파일들은 접근하는 것 자체도 이제 퍼미션에서 디나이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젝트 해가지고 퍼미션 디나이 에러는 그 다음으로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게끔 하는 방식으로 쓸 거고요. 이건 이제 퍼미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퍼미션 디나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 포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파일을 이제 모든 경로에서 특정 파일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경로가 있는 그 해당 그 경로에서 어떤 파일을 찾을 거예요. 파일을 찾을 건데 그 파일이 이렇게 되겠죠. 그 파일이 어쨌든 단일계의 파일은 아닐 거고 복수계의 파일일 거기 때문에 그 복수계의 파일들을 하나하나 찾기 위해서 포문을 돌릴 겁니다. 사실상 제가 반복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이 포문은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포문은 반복문 중에서 익숙해지게끔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제가 거의 대부분의 강의에서 이 포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반복해서 따라 하시면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익숙해지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if else는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이제 파일을 찾으면 거기서 이제 파일 확장자 익스텐션을 볼 거예요. 이 익스텐션을 봐서 그 익스텐션이 예를 들면 여기서는 저희가 PDF 파일을 찾을 거거든요. .pdf일 경우 이게 그 다음으로 어떤 파일이 이제 경로나 이런 게 파일이 추출이 되게끔 하는 걸로 이번 시간에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제가 어떻게 문법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제가 열었는데요. 일단 실습 환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습 환경인 경우에는 우리는 이 오토코더라는 폴더가 항상 이용됐잖아요. 이 오토코더 제가 자주 쓰는 실습하는데 경로를 이렇게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제가 스캔 파일이라는 걸로 보시면은 이런 지금 파일 형태가 있어요. 이 파일 형태를 제가 PDF 파일만 찾아낼 겁니다. 즉 어떤 거냐면 이 전체 오토코드라는 폴더 안에서 뉴스캔 아무것도 없죠. 오토메이션 하면은 뭐 이거 다른 엑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테스트,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PPT로 해서 또 테스트, PPT 테스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워크시트 해가지고 테스트. 뭐 이 아무튼 이 세 가지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스캔 파일에는 우리가 원하는 PDF 파일을 찾기 위한 게 몽땅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뉴 스캔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은 아까 엑셀 파일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스캔 파일의 PDF만 찾고 싶어요. 확장자가 PDF잖아요, 이거는. 그쵸? PDF 확장자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저희가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임포트 OS 해가지고 내장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자, 우선 저희가 입력 변수를 받을 거예요. 입력 변수. 제가 여기서 입력 변수를 처음에 안 쓴 게 있나요? 입력 변수를 안 썼나 보네요. 사실 라이브러리라기보다는 입력 변수는 그냥 너무 단일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입력 변수라는 게 이제 인풋을 쓰는 거예요. 인풋.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걸 왜 쓰냐? 인풋을 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령, 원하는 경로, 원하는 구문을 입력을 해서 그 구문을 파이썬에서 찾아서 그 결과의 아웃풋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좀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럼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search 디렉토리 해서 여기서 입력 변수를 저희가 받을 거예요. 이 변수를 뭐라고 받냐? 자, 패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면 C 드라이버에 뭐 오토코더 라는 걸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C 드라이버 안에 템프 파일이 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 오토코더라는 거를 한번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ext 확장자 파일을 나중에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뭐냐? 우리가 확장자가 지금 PDF 파일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PDF 파일이 어떤 건지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PDF라고 칠게요. 우리가 찾기 위한 그 안내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쵸? 그럼 우리가 딱 입력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패스를 찾아주세요. 그럼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오토코더. 그쵸? 그 익스텐션 뭔가요? PDF. 하면은 지금은 그 밑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엑시트 코드가 0으로 종료가 돼 버리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파일 프로그래밍이 이제 안전하게 완료가 되고 끝난 겁니다. 프로세스가. 그런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넥스트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함수를 만들어 줘요. def 해가지고 제가 search라는 함수명을 만들어주고 이 안에 매개 변수를
디렉토리라는 걸 넣어줄게요. 즉 먼저 디렉토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디렉토리를 넣어준 거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try except를 해가지고 예외 처리하는 구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try except를 일단은 뼈대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permission 에러가 뜨면은 패스, 즉 퍼미션 에러가 뜨면은 패스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하는 게 의미고요. 트라이 안에는 우리가 일단은 처음에 찾아야 되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그 안에 경로가 어떤 게 있는지 OS 리스트 덜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경로 안에 어떤 파일 디렉토리가 있는지 몽땅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파일즈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OS 리스트 덜이라는 걸 쓸 겁니다. 이 안에 위에서 지정해준 디렉토리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OS 리스트 덜 디렉토리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오토코드를 분명 여기서 넣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값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쵸? 들어가면은 OS 리스트 덜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리스트 형식으로 여러분들 리스트 형식으로 이제 경로가 나올 거예요. 즉 점점점에서 경로가 나오는 게 뭐냐면 파일도 나올 수 있고 여기 안에는 이제 파일도 나올 수 있고 디렉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안에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위에서의 경로가 그대로 모든 게 다 출력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조금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이따가 한번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or문을 바로 쓸 거예요. 왜? 파일즈라는 지금 변수를 받으면 여기는 지금 리스트 안에 모든 다양한 지금 파일들을 받았잖아요. 그 파일들 중에서 우리가 파일만 걸러내기 위해서 한번 파일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불러올 거예요. 파일을 불러오는데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파일즈는 복수개, 단수개. 어쨌든 하나씩 가져오기 때문에 단수개를 일단 넣어주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OS에서 패스, 조인 해서 우리가 디렉토리랑 파일을 넣어줄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파일 네임을 어떻게 해요? 파일 네임 자체는 절대 경로로 지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절대 경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오토코드 안에 예를 들면 txt.txt 파일이라고 할게요. 이 txt.txt 파일이 조금 작게 해야겠다. 네, 오토코더 안에 test.txt 파일인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블루로 바꿔서 여기까지는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 이해되셨나요? 우리 디렉토리 위에서 지금 가져왔잖아요. 자, 디렉토리 그죠? 그럼 디렉토리는 여기까지는 디렉토리고 이 안에 있는 파일은 파일이에요. 파일.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조인하는 게 디렉토리와 파일. 디렉토리는 이거, 파일은 이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절대 경로의 하나의 그린으로 할게요. 절대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게 이 조인 구문입니다. 조인 구문. 이거 왜 만들어 줘요? 여러분들 이걸 만들어 주는 이유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OS 리스트 덜이 아니라 이번엔 패스입니다. 패스에 is 덜이라는 걸 쓸 거예요. 이게 디렉토리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true false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파일 네임 절대 경로 값을 넣어 주면은 이게 디렉토리라고 했을 때 디렉토리가 만약에 맞으면 다시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서치 파일 네임으로 해가지고 이 서치를 다시 여기서 호출해 주는 거예요. 안에서 거기서 파일 네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파일 네임을 해서 그 파일 네임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파일 네임이 이번에는 이 디렉토리 대신에 파일 네임을 해가지고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파일 네임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서치 파일 네임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트라이부터 다시 한번 쭉 실행이 되는 구조로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걸 왜 하게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이제 절대 경로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리스트 OS 패스에 리스트를 해가지고 디렉토리인지 체크를 하고 디렉토리라면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경로에서
다시 한번 파일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처음부터 다시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 이게 지금 중첩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파일 이제 여기 이제 디렉토리예요. 뭐 디렉토리가 이제 폴더 1 그리고 폴더 2 해서 폴더 3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류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테스트 1.txt 그리고 테스트 2.xlx 그리고 테스트 3.pptx 이거 예시예요. 예시.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레드로 해서 그냥 폴더 0 그쵸? 여기 만약에 딱 들어왔어요. 서치로 해가지고 쭉 들어오는데 쭉 들어왔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그린으로 바꿀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너 리스트 덜로 디렉토리냐? 물어봤어요. 디렉토리냐? 했는데 물어봤는데 디렉토리는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파일을 찾는데 여기엔 지금 파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일단은 이 밑에 지금 else로 지금 이제 파일을 우리가 진짜 찾으려는 걸 할 건데 그 else로 넘어갈 거고 만약에 디렉토리인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여기서 쭉 들어가서 너 디렉토리냐? 해서 체크했을 때 나 디렉토리야 맞으면 디렉토리 안에 한번 파일을 한번 OS 패스 이제 리스트 덜 해가지고 디렉토리인지 여부를 여기서 밑에서 체크를 하잖아요. 어딨나요? 여기서 체크를 하죠. 그때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파일이 있는지 다시 체크하기 위해서 서치를 다시 서치를 다시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서치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서치 경로가 처음에는 오토코더라는 경로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이 안에 있는 절대 경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 경로를 넣었을 때 다시 구문을 시작을 해도 이게 OS 패스 리스터리 했을 때 true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없게 돼요. 왜냐? 여기서 이미 조인을 했잖아요. 조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절대 경로에 파일이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면 오토코더에 테스트 폴더 1 그 다음에 테스트 1에 txt가 되겠죠. 이게 폴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밑에서 자동으로 다시 if 다음에 else 구문으로 빠지게 되고 그 else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확장자의 파일을 찾게 됩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럼 else 구문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extension 파일을 여기서 넣게 되는 거예요. 자 OSPath 스프릿 텍스트라는 걸 하면은 우리가 구문을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는 어떠한 이제 경로랑 그리고 확장자를 분리하는 데 많이 써요. 그럼 확장자는 보통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1로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확장자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ext 파일이랑 동일한지 체크를 해서 동일하면 파일 네임을 넣고 이 파일이 절대 경로가 어디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번 지금 이 함수 구문에서는 사실상 리턴 구문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함수에서는 보통 리턴을 많이 쓰지만 리턴 없이도 실행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턴 없이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서치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행을 이제 위에서 서치 디렉토리를 하면은 이제 끝나거든요. 그쵸? 이걸 하면 끝나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서치 왜냐면 이거 자체가 서치 디렉토리는 우리가 여기서 인풋하는 이 값 있죠.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서치해가지고 서치 디렉토리로 여기로 들어갔는데 이 내부는 다시 말씀드리면 디렉토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값을 찾게 됩니다. 이 내부에서는 함수 내부에 있는 그 매개변수가 그게 이제 지역 안에 있는 변수로 활용해가지고 처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시작을 한번 누르면 자 보이죠? 자, 또 C의 오토코더 패스를 입력해 주세요. 해서 예를 들면 C의 오토코더입니다. 했을 때 제가
C의 오토코더를 치고 익스텐션이 뭔가요? 즉 확장자가 뭔가요? 했을 때 제가 PDF를 찾을 거니까 PDF로 입력을 하면 짠 나오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지금 확장자가 PDF인 것에 파일의 절대 경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이 절대 경로가 딱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걸 왜 찾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거기서 예를 들면은 뭐 무브 처리를 해준다든지 뭐 OS의 셔틀을 이용해 가지고 무브 처리를 해준다든지 뭐 복사를 해가지고 딴 데다가 뭐 붙여넣어서 이걸 데이터에 대한 그 값을 미러링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복사해 준다든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파일을 찾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그럼 pptx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txt 파일 한번 찾아볼까요? 그쵸? 또 C의 오토코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txt 파일을 찾으면 txt 파일도 찾아냈어요. 첫 번째인 거 txt 파일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확장자를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는 이 프로그래밍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게끔 하려고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OS 워크로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뭐 트라이나 뭐 if문이나 이런 거 따로 뭐 만들 수 있지만 특히나 try except 같은 경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여튼 이것보다는 구문이 훨씬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뭐 함수도 안 쓰게 되겠죠. 간단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방법을 이용해서 파이썬의 문법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처음에 import os를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입력 변수를 봤는데 서치 디렉토리는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디렉토리의 경로고 이렇게 제가 예시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이 예시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함수형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밑에서 함수를 호출해서 여러분들이 재사용할 수 있게끔 이 구문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고, 자 서치라는 함수명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안에 디렉토리를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은 서치 디렉토리로 호출을 해서 안에 매개변수 값을 넣어주지만 사실상 디렉토리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을 찾아내려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try except로 이제 예외 처리하는 구문을 만들어 놔요. 왜? 퍼미션 에러라는 게 떨어졌을 때 이걸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실행될 수 있게끔 패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포문의 리스트 덜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절대 경로 안에 있는 값에 파일이든 폴더든 이것저것 다 가져올 수 있게끔 해서 이걸 리스트 형식으로 가져와서 파일이라는 것을 포문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불러옵니다. 이 파일 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럼 파일 값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가져오는데 OS 패스 조인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두 개의 값을 합칠 수가 있어요. 경로를. 그랬을 때 아까 디렉토리 경로 넣어주고 여기 파일 경로에 파일 단위 파일명 플러스 확장자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다 합쳐주면은 파일 네임이라는 절대 경로라는 하나의 절대 경로가 생성이 되고 이 절대 경로로 이제 if else문으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즉 OS 패스에 이게 이스덜 즉 디렉토리냐 이 파일 네임이 했을 때 당연히 절대 경로의 파일이 디렉토리 경우에는 거의 없지만 만약에 저 디렉토리인 경우 다시 한번 서치의 파일 네임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해서 이게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 오토코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C 드라이브 오토코더에 뭐 스캔 폴더라고 했으면 스캔 폴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익스텐션을 이용해 가지고 익스텐션 이제 변수를 받긴 하지만 스플릿 텍스트라는 이제 함수를 이제 메서드 이용해 가지고 파일 네임이 확장자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에 확장자이기 때문에 -1 이거 인덱싱에서 -1이 가장 마지막이라는 걸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을
치면은 확장자를 찾게 되고 이 확장자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지정해준 ext 파일이랑 동일한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먼저 이렇게 해주고 동일하면은 이제 파일 네임을 여러분들 찾으려는 파일 네임의 절대 경로를 입력을 해줘서 이렇게 아까도 보셨지만 뭐 아까 뭐 스캔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뭐 폴더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아까 호출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특정 파일, 뭐 특정 폴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는 제 강의에서도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는 조금은 덜 하고 있는 파워쉘이라는 스크립트를 윈도우즈 내장형 스크립트형 언어를 이용해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강의는 파이썬 과정이기 때문에 이 파이썬 과정에서 어떻게 파일, 특정 파일,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아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파일들을 찾는 경우는 사실상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도를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어떤 파일을 찾을 때 내가 경로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어떠한 뭐 특정 로그 파일을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낸 다음에 그 로그 파일 중에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다시 한번 추출을 할 때 그렇게 활용을 했던 사례가 있고 아니면 특정 로그 파일들을 예를 들면 이 특정 로그 파일들을 어떠한 특정 경로로 자동으로 무빙 아니면 카피 처리를 하는 방법도 활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떠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아내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사용하는 방법대로 조금 응용해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업무의 퍼포먼스, 효율성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뭐 잘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사항, 궁금하신 사항 있어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